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군 기무사가 지난 촛불 집회 당시 독자적으로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시행 등을 계획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확대해 기계화사단, 특전여단, 공수여단을 중요 시설에 투입하고 보도 검열로 언론을 통제, 시위 주동자의 SNS 폐쇄, 경찰과 국정원을 지휘해 주동자를 색출, 사법 처리한다는 작전으로 육군 승인만으로 실행하고 추후 별도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촛불 집회 초기가 아니라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던 작년 3월, 그러니까 탄핵 판결 직전에 작성된 겁니다. 전 국민의 80%가 탄핵을 외치고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탄핵을 이루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군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 군을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이들에게 무기를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국방부는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핫한 건 이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데요. 기무사가 그때 어떤 것까지 계획했는지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제 남성분들은 익숙한 용어인데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용어인데 어떤 특정 부대가 방어를 책임지는 지역, 이걸 위수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위수령이라고 하면 특정 부대로 하여금 어떤 지역을 방어하도록 한다. 그런 지역. 명령을 내린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 6.25 직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할 목적으로. 근데 실제 발동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발동할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3번을 박정희 대통령만 발동했습니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전부 실제로는 군사시설 보호가 아니라 시위 진압하려고 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치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발동했을 때가 그 하늘협정 반대한 학생들 시위 진압하려고 고려대 군인들 투입한 게 첫 번째거든요. 마지막이 그 부모항쟁이고. 이게 위수령이라는 게 군을 시위 진압에 이용하는 철저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의 잔재입니다. 이게. 그리고 박정희 사후 단 한 번도 발동이 안 된 사실상 죽은 법령인데 이걸 발동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기계화 사단 투입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역시 이제 여성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말하자면 시내 탱크 장갑차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종북으로 지칭하지 않습니까? 종북? 그러니까 간첩으로 보는 거죠. 간첩.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유신 체제, 예.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당시 군의 정보기획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소리죠. 예. 네,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의혹으로 무성했던 것들이 다 증명이 되는 건데요. 계획을 세웠던 건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 발상, 실행이 안 됐다는 가지고 면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전혀. 예,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정이 나왔다면요.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되돌아보면 추미애 대표가 당시 오늘 갑자기 계엄령 얘기를 하잖아요. 경고하겠다라면서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청와대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비난하고 종편 그때 종편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난리가 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다라는 건데요. 기무사가 이렇게 한 거는 당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본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요. 전망하고 그렇게 썼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건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 낙이 대략 한 달 전쯤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한 달 반, 한 달. 뭐 이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작년에 탄핵 직후에 제가 얘기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주방에서 추가 케이크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욱더 판단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전망들의 문건들이 꽤 올라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된다고 위수령 그리고 계엄령을 자기들이 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 기각됐으면 그렇게 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이게. 추가 케이크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탄핵 직후 내각도 미리 구성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뉴스가 안 나왔는데 실제 그런 제안을 받고 청와대 인근에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 제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이번 문건에도 보면요.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 중심으로 집결해서 청와대 헌재 진입 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위 구테타죠. 친위 구테타. 예. 친위 구테타를 당시 기무사령관이 조현천 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은 문고리 3인방과 긴밀한 관계였다. 최순실 라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추국장 있었습니까? 국정원 추국장. 예. 추국장과 만난 후에 그 이전까지는 승진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안 될 거라고 하다가 만난 직후에 기무사령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런 의혹이 당시 작년 1월인가요? 그때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네. 추명호 국장은 우병우 라인이라고 해서 정말 실세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이 문건은 문건 하나가 아니라 당시 최순실 라인의 이제 국군 정보기관이 어떻게 친위 구태세를 기획했는가 그런 일이거든요. 전부 영창 갈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게 실행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뭐 실행도 안 됐는데 뭐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 문건을 네, 이철희 의원실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과 저희가 3부에서 인터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하여튼 기무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무사 당시에 이것들이 불법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면서요. 우회할 방법까지 문건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그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에 하나 당시 탄핵이 정말 기각됐다면 야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시내 탱크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계엄령하고 사람 몇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군이 자기들이 뭔데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예, 저는 이거 작성한 사람과 이 회의 관련된 자들 다 차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 그리고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군에 남겨두면 안 되죠. 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 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기무사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좀 전해드리면요. 기무사 참모장 소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기무사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했다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무사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을 보좌하는 자리로 기무사 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조차도 세월호 TF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구테타예요, 이건 구테타. 구테타를 기획했던 거 예전에 역적모의 거죠. 예. 그때는 3족을 말했습니다. 그랬을 지금은 그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관련 여단을 철저히 찾아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아직도 현직에 있다. 그리고 고위직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요. 철저하게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군의 정보기관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참. 기무사 관련해서 또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 네, 어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에 선사인 청해진 해운 직원들과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기무사 직원 2명과 청해진 해운 직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통화한 내역들을 공개한 건데요. 수차례 연락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정말 희한해요. 그 세월호와 국정원의 특수관계는 여러 정황이 그 사고 초기부터 나왔죠.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가 세월호 침몰하고 한 2달 있다가 예, 컴퓨터가 발견된 건데요. 노트북이 건져졌었는데 거기에 아래 한글 파일로 제목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왔었어요. 그때. 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여객선을 어떤 색으로 칠하느냐 뭐 잿더리 위치 무슨 뭐 만기 칠남 했다고 예. 볼 수 있는 건데요. 오락실에 있는 바닥 데코는 뭘로 한다. 이런 거를 왜 국정원이 감수를 합니까? 예. 그냥 사기업의 여객선인데. 그리고 더 그 말이 안 되는 거는 그 선원들 휴가 또는 뭐 작업 수당 이런 것도
보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회계는 누구한테 하나요? 실소유주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아니냐. 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건 수사가 전혀 안 됐고요. 예. 그리고 뭐 세월호 선사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 상대로 접대한 정황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기무사가 등장한 겁니다. 그 세월호 선사 사람들이 기무사 와 사고 당일부터 통화한 내용이 나온 거죠. 이게. 예, 당일날 통화한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법인카드 사용 내에도 기무사에다가 접대했다라고 된 표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객선을 운항하는데 왜 군의 정보기관과 국정원 같은 곳과 연락을 하냐 이거예요.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날은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기무사와 통화했다라는 것들은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화 시간도 놀라워요. 통화 시간이 오전 10시 때거든요. 사고 직후예요. 사고 직후, 그러니까 여객선이 가라앉았는데, 예, 군의 정보기관이, 이 선사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통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월호는 뭐 침몰 원인도 여전히, 의혹의 대상이지만, 이 국가 정보기관들이 왜 세월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 마땅히 수사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세월호는 여전히 너무 많은 미스터리에 둘러싸여 있어요. 자, 이것도 기무사 관련한 뉴스로 나온 겁니다. 자, 다음은요. 네, 북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 번째 평양행에 나섰는데요. 현재 비행기 안에서 트위터까지 남길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하게 됩니다. 5시간 전쯤에 트위터에 쓴 내용을 보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고대한다라고 썼고요. 또 자신과 함께 방북길에 동행한 기자들 사진까지 올리면서 이번 일정에 기자단과 함께 돼서 기쁘다라고 썼습니다. CBID 이제 안 씁니다, 미국에서. 예. 네, FFVD를 씁니다. 예. FF. 예. 파이널 풀리. 예. 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건데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CBID라는 용어 자체가 탄생한 게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탄생 자체가. 그리고 이제 I라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이건 이제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예전부터 기겁을 하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던 그 내용이라 용어를 바꿨어요. 미국에서. FFVD라고 바꿨고 그리고 정세현 장관이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서 그 합의문 순서를 봐라. 순서가 성공적이다. 예리하게 짚으셨는데 그게 순서가 비핵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비핵화가 마지막에 나오고 관계 개선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 말대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예.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용어부터 바꾸는 거. 예. 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가려고 유연하게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도 그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접근법을 접어든 것 같다라면서 판을 깨지 않는 상황관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미국 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낙관적인 분위기 그리고 북한과 유연한 관계 그다음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주요 언론들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그건 뭐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기자들과 함께 가서요. 또 이번에도 유해 송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2차 방북 당시에도 억류되었던 미국인 3명 데리고 왔듯이 이번에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자주 갑니다, 이제. 국무장관이 올브라이트가 처음 갔었는데 그 대단한 뉴스였거든요. 예, 이제는 뭐 폼페이오가 세 번째로 가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자고 오기까지 합니다. 자, 1박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등장한 새로운 용어가 이제 FF, CBID가 아닙니다. FFVD라고 미국 정부가 쓰기 시작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조치한 보완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대로 금감원의 조치 원안을 두고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데 결과가 7월 18일에 나옵니다. 이게 어제 저희가 이제 김경률 회계사하고 짚었던 사안인데, 예. 이게 이제 기사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금감원 원안대로 간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금융위에서, 상급기관이죠. 금융위에서 금감원에다가, 금감원은 금융계의 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서 뻥튀기 했어. 범법행위한 거야. 라고 이제 말하자면 고발을 한 셈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금융계의 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거기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의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하다가 이 금감원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2015년 것 문제가 된 게 2015년 거거든요. 그 장부 이전에 2012년 14년 사이의 장부도 그것도 포함해서 다시 고발하라고. 왜냐하면 그 권한을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법원이 일종의 공소장 변경을 그렇죠. 하라라는 건데요. 사건을 다루듯이 네. 금감위는 그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금감원에다 바꾸라고 했는데 금감원이 거부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건데 왜냐하면 이게 왜 과거 거를 포함하라고 했느냐. 그 의도가 뭐냐면 예전에 잘못 장부를 작성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고친 걸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고의로 뻥튀기 한 게 아니라 과거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 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니까. 벌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대단한 잔머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상급기관인 금융위에서 그걸 요구했는데 금감원이 싫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런 하는데요. 일은 없어요. 이례적인 일이라는 표현은 가끔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박수 받을 일이다. 자신들이 애초에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맞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의도를 본 거죠. 바꾸라고 요구하는 의도. 그게 결국은 검찰 고발 없이 그냥 과실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감원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바꿀 권한은 금감원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금감원 홈페이지가 있나 모르겠는데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죠. 자유 게시판이 있나 모르겠는데. 정부기관인데. 자유 게시판 가서 칭찬 좀 해주십시오. 정부기관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금융위가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아마 이달 말쯤 나온다고 하는데 금융위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판가름은 삼성 사이버로직스를 검찰 고발하느냐 아니냐. 예, 바이오로직스. 네, 바이오로직스로 보면 될 것 같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이 뉴스만 사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해설해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 문건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국회 법사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특히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춘석 의원을 공략할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돼 있는데요. 이 의원 지역구인 익산의 박경철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략 포인트다라는 말과 함께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말고 결정을 미룰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양승태 사법뿐만 아니죠. 법원이 가진 고유한 권한 있지 않습니까? 영장을 발부한다든가 재판 일정을 정한다든가 또 판결을 낸다든가 이런 그 사법부의 고유 권한 전체를 무기화했어요. 예. 그래서 이 문건 그대로 보자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또 이전 문건에는 영장 발부에 관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 재판을 밀고 땡기고 재판의 내용 혹은 영장의 발부 여부 등등을
전체를 다 활용했어요. 예. 네, 실행 여부는 나중에 좀 더 수사가 돼야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이 자체를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문제입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실행을 했는지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데 생각해보면 실행도 안 할 걸 맨날 문서로 뭘 적습니까? 예. 법원행정처에서.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것 같다. 점점 밝혀질수록 예,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의혹으로 가졌던 이 재판의 판결이 이상하다. 그럴 때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했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자기들이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재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건이 다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관련자들, 예.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들, 예. 그분들 여전히 사법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문건을 작성했던 주요 판사들은요, 여전히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장 발부가 안 되는 사안, 삼성 관련해서 특히나 삼성 관련해서, 특히나 노조 파괴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영장이 기각되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는데요. 또 법원에서는 근거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법원 내에서도 부끄럽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항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근거가 지금 마구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거 수사 뭐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수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아주 하드하게 수사해야 될 상황이라고 원칙대로 봅니다. 하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양승태 사법부는 대단했네요. 자, 시간 관계상 하나 둘 정도. 네, 그러면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 관련된 문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여연대가 3년 정도 정보공개 소송한 끝에요. 겨우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공개가 됐는데 국회에 배정돼서 묻지마 예산으로 쓰이는 특활비가 매년 80억 원 안팎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수령인이 누군지조차 밝히지 않고 집행한 돈이요. 3년 동안 6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특수활동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내역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누가 가져갔는지 없는 돈도 많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데 뭐 8천만 원 가져가서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 지금 그런 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깜깜이 사용 내역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뭐 국회에서 활동비가 그러니까 국회 세비 외에 활동비가 필요하면 뭐 예산 책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노회찬 의원은 아예 이거 없애버리자고 법원을 낸 것 같은데. 예, 아예 그런 내용인데 국회가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처럼 기밀 요원을 수사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특활비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개정안도 낸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가져가서 자기들이 용돈을 썼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활동비 있을 수 있다. 예. 국회의원들 세배를 줄이고 사람 숫자를 자꾸 줄이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고 제대로 활동하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네, 네, 돈은 많은데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요.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소송 끝에 겨우 일부가 나온 거예요. 불가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한동안 계속 거론이 될 테고 다음 주는 저희 고정 출연하는 의원들에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내역은 확실해라. 뭐 이런 입장인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라고 비난하고 종편 그때 종편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난리가 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다라는 건데요. 기무사가 이렇게 한 거는 당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본 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요. 전망하고 그렇게 썼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건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락이 대략 한 달 전쯤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한 달 반, 한 달. 뭐 이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작년에 탄핵 직후에 제가 얘기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주방에서 추가 케이크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욱더 판단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전망들의 문건들이 꽤 올라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된다고
위수령 그리고 계엄령을 자기들이 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 기각됐으면 그렇게 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이게. 추가 계획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탄핵 직후 내각도 미리 구성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뉴스가 안 나왔는데, 실제 그런 제안을 받고 청와대 인근에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 제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이번 문건에도 보면요.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 중심으로 집결해서 청와대 헌재 진입 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위 구테타죠, 친위 구테타. 예. 친위 구테타를 당시 기무사령관이 조현천 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은 문고리 3인방과 긴밀한 관계였다. 최순실 라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추국장 있었습니까? 국정원 추국장? 예. 추국장과 만난 후에 그 이전까지는, 승진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안 될 거라고 하다가 만난 직후에 기무사령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런 의혹이 당시, 작년 1월인가요? 그때 보도되기도 했었어요. 네. 추명호 국장은 우병우 라인이라고 해서요. 정말 실세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이 문건 하나가 아니라 당시 최순실 라인의 이제 국군 정보기관이 어떻게 친위 구태세를 기획했는가. 그런 일이거든요. 전부 영창갈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게 실행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뭐 실행도 안 됐는데 뭐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 문건을 네, 이철희 의원실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과 저희가 3부에서 인터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하여튼 기무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무사 당시에 이것들이 불법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면서요. 우회할 방법까지 문건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그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에 하나 당시 탄핵이 정말 기각됐다면 야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시내 탱크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계엄령하고 사람 몇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군이 자기들이 뭔데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예, 저는 이거 작성한 사람과 이 회의 관련된 자들 다 차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 그리고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군에 남겨두면 안 되죠. 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기무사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좀 전해드리면요. 기무사 참모장 소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기무사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했다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무사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을 보좌하는 자리로 기무사 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조차도 세월호 TF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구테타예요, 이건 구테타. 구테타를 기획했던 거 예전에 역적모의 한 거죠. 예. 그때는 3족을 말했습니다. 그랬대. 지금은 그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관련 여단을 철저히 찾아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아직도 현직에 있다. 그리고 고위직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요. 철저하게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군의 정보기관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참. 기무사 관련해서 또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 네, 어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에 선사인 청해진 해운 직원들과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기무사 직원 2명과 청해진 해운 직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통화한 내역들을 공개한 건데요. 수차례 연락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정말 희한해요. 그 세월호와 국정원의 특수관계는 여러 정황이 그 사고 초기부터 나왔죠.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가 세월호 침몰하고 한 2달 있다가 예, 컴퓨터가 발견된 건데요. 노트북이 건져졌었는데 거기에 아래 한글 파일로 제목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왔었어요. 그때. 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여객선을 어떤 색으로 칠하느냐 뭐 잿더리 위치 무슨 뭐 만기 칠남 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오락실에 있는 바닥 데코는 뭘로 한다. 이런 거를 왜 국정원이 감수를 합니까? 예. 그냥 사기업의 여객선인데. 그리고 더 그 말이 안 되는 거는 그 선원들 휴가 또는 뭐 작업 수당 이런 것도 보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회계 는 누구한테 하나요? 실소유주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아니냐. 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건 수사가 전혀 안 됐고요. 예. 그리고 뭐 세월호 선사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 상대로 접대한 정황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 기무사가 등장한 겁니다. 그 세월호 선사 사람들이 기무사 와 사고 당일부터 통화했네요. 방어하도록 한다. 그런 지역. 명령을 내린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보면 6.25 직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할 목적으로. 근데 실제 발동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발동할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3번을 박정희 대통령만 발동했습니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전부 실제로는 군사시설 보호가 아니라 시위 진압하려고 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치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발동했을 때가 그 하늘협정 반대한 학생들 시위 진압하려고 고려대 군인들 투입한 게 첫 번째거든요. 마지막이 그 부모항쟁이고. 이게 위수령이라는 게 군을 시위 진압에 이용하는 철저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의 잔재입니다. 이게. 그리고 박정희 사후 단 한 번도 발동이 안 된 사실상 죽은 법령인데 이걸 발동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 기계화 사단 투입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역시 이제 여성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말하자면 시내 탱크 장갑차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종북으로 지칭하지 않습니까? 종북? 그러니까 간첩으로 보는 거죠. 간첩.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유신체제. 예.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당시 군의 정보기획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소리죠. 예. 네,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의혹으로 무성했던 것들이 다 증명이 되는 건데요. 계획을 세웠던 건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 발상,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됐다는 가지고 면책이 안 된다 봅니다. 이건 전혀. 예, 네.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정이 나왔다면요. 당장 시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되돌아보면 추미애 대표가 당시 오늘 갑자기 계엄령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경고하겠다라면서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청와대도 근거 없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군 기무사가 지난 촛불 집회 당시 독자적으로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시행 등을 계획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동하고 계엄령으로 확대해 기계화사단, 특전여단, 공수여단을 중요 시설에 투입하고 보도 검열로 언론을 통제, 시위 주동자의 SNS 폐쇄, 경찰과 국정원을 지휘해 주동자를 색출, 사법 처리한다는 작전으로 육군 승인만으로 실행하고 추후 별도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촛불 집회 초기가 아니라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던 작년 3월 그러니까 탄핵 판결 직전에 작성된 겁니다. 전 국민의 80%가 탄핵을 외치고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세계 유례가 없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탄핵을 이루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군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 군을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이들에게 무기를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국방부는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핫한 건 이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데요. 기무사가 그때 어떤 것까지 계획했는지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제 남성분들은 익숙한 용어인데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용어인데 어떤 특정 부대가 방어를 책임지는 지역 이걸 위수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위수령이라고 하면 특정 부대로 하여금 어떤 지역을